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1월 26일 목요일 챔피언스리그 총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챔스 결과는 좀 반타작을 했죠. 좀 아쉬웠습니다. 나름 정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그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A조죠. AT 마드리드 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자, 그래서 AT 마드리드가 현재 2위에 있고 로코모티브 모스크바가 3위에 있습니다. A조. 그래서 배당은 1.22, 그리고 6.5, 12.5배. 그래서 AT 마드리드의 승리가 조금 확실시되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4일날 로코모티브 원정에서 점유율 60%를 가져갔고 AT가, 그리고 유효슈팅도 5대1로 전체적으로 압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기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죠, AT 입장에서는. 그리고 최근 바르셀로나를 홈에서 잡으면서 AT 마드리드의 뽀백이 확실히 수비진이 안정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헤르모소, 트리피어, 사비치, 히메네스, 그래서 뽀백의 그런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보여지고, 홈 기준일 때, 그러니까 AT 홈일 때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15승 4무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경기는 사실상 로코모티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일단 감이 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아레즈가 이제 결장할 예정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토레이라가 결장이 이제 확정이 됐지만, 최근에 AT 마드리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공격수 주앙 펠릭스가 절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주앙 펠릭스를 믿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챔스 골 욕심도 좀 있겠죠, 주앙 펠릭스가. 자, 그 다음 로코모티브를 보면 현재 승점이 2점인데 조 3위입니다. 2점인데 조 3위.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를 패배를 할 경우 남은 경기 사실상 이제 경기 일정과 상관없이 거의 16강은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지보 클레프토프, 그리고 촐루루카, 그리고 무릴루, 리버스, 선수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뽀백의 4명이 뽀백인데, 뽀백이 선수들을 이제 놓치거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비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찬스를 많이 내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점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점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로코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부터 이제 공격 진영까지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합니다. 자국 리그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챔스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조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팀 밸런스는 당연히 AT가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죠. 그리고 지금 두 팀이 한번 붙었는데 1대1로 비겼죠. 그래서 비기고 나서 이제 AT가 홈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는데, 이런 경우가 약간 오늘의 경기로 봤을 땐 라치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AT의 조금 다득점을 보면서 승리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T의 승리, 그리고 2.5 기준이면 다득점이 좀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라치오 경기가 약간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AT 마드리드 승 혹은 다득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B조 1위 미넨 글라트바흐 대 3위 샤흐타르 경기입니다. 그래서 1.5배 그리고 6.25배. 그래서 샤흐타르가 원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으면서 이변을 만들었지만 그 뒤로는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11월 4일날 샤흐타르 원정에서 미넨 글라트바흐가 6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교육을 시켰고 독일 축구의 위대함을 보여줬고, 그리고 샤흐타르는 유효 슈팅을 딱 1회 반
1회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수비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앞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미넨 글라트바흐의 전술이 3-4-3 전술로 역시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리그 그리고 챔스에서도 3-4-3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3-4-3을 활용해서 양 측면을 주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 이번 경기도 수도 없이 파고들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두 팀 간의 전력 차이도 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 및 부상으로 지금 로테이션이 상당히 힘든 샤흐타르가 과연 어떻게 될, 독일의 홈 원정을 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코로나 및 그런 부상자로 선발에서 많은 선수들이 제외가 됐는데, 지금 로테이션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미드필더 솔로몬하고 패트릭이 이번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격수 모라에스 역시 자국 리그가 이제 경기에서도 출전을 하면서 아마 이번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된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들이 점점 복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팀이 다시 구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기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이미 6대0으로 한번 깨졌기 때문에 조금 샤흐타르 입장에서도 좀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6대0으로 박살이 났으면 이번 경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가긴 하겠죠. 그래서 샤흐타르가 수비 부분만 조금 이게 뭐 이긴다는 생각이면 좋겠지만 비긴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미넨 글라트바흐의 이 경기에 좀 언오버 기준점도 3.5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6대0이 나왔기 때문에 3.5점이면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축구에서 3.5면 높은 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는 조금 이제 비기려고 할 거고 안정감 있게 좀 이렇게 나올 거고, 미넨 글라트바흐 역시 지금 이번 경기 승리를 한다면 사실상 뭐 거의 조 1위를 이제 굳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배당은 좀 포기하더라도 미넨 글라트바흐 승을 가는 게 이 전체적인 선택지에서는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안정감 있는 미넨 글라트바흐가 좋겠다라고 보고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조. 그래서 마르세유 대 포르투. 그래서 4위와 2위고 마르세유가 3패입니다. 3패. 3패고 포르투가 2승 1패. 그래서 지난 11월 4일 날 포르투의 원정을 가서 3대0으로 경기를 졌고, 그 당시 유효 슈팅 0회로 조금 모양 빠지게 패배를 했고, 근데 문제는 점유율은 더 앞섰습니다. 거의 60%로. 그러니까 경기는 전체적으로 공은 더 많이 들고 있었는데 유효 슈팅 0회에 3대0으로 패배를 했다는 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상 이 남은 경기 이제 3경기가 남은 거죠. 오늘 경기까지 해서. 그래서 3경기를 모두 승리를 해야지 다음 라운드를 갈지 말지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다. 비기기만 해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마르세유가 리그에서는 지금 순위상으로는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챔스만 오면 계속 좀 죽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의 원인들을 봤을 때 좀 센터백들이 기복이 좀 심했다 라고 보여지고, 리그에서는 수비적으로는 괜찮죠. 근데 챔스만 오면 계속 3패를 하면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공격수 토뱅이 활동량도 많고 좋은 그런 활약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수비가 문제죠.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비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포르투는 이제 2승 1패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잠시만요. 이게 3득점 1실점인데 패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시 이 부분은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1득점 3실점이죠.
자, 그래서 3득점 1실점이 아니라 1득점 3실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21일 날 포르투갈 컵 대회에서 컵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5일 만에 경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 컵 대회 주전 선수들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렸고 한 1.5군으로 돌렸다. 그래서 마르세유를 상대하는데 체력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마르세유와 포르투가 붙은 경기가 총 6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 전적상 포르투가 5승 1무로 5승 1무 0패로 마르세유를 만나면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3대 0으로 이겼고 약간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상성상 팀 색깔상 포르투가 좀 앞서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포르투의 수비수 페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 페페를 대체할 그런 수비수 센터백이죠. 마르카노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센터백의 공백이 다소 좀 존재를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센터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전 선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포르투 입장에서는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마르세유가 이 경기를 또 진다면 어쨌든 챔스 그 조별리그 4패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 그림은 좀 그려지지가 않고 약간 무승부 사이드로 일단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승부 혹은 포르투 사이드로 일단은 볼 거고 어느 번은 2.5점인데 마르세유가 정신 차렸으면 수비 부분에서 좀 더 정신 차리고 한다면 또 괜찮은 부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국 리그에서만큼만 수비를 해준다면 2.5 기준도 언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또 지금 챔스에서 항상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걸리죠. 그래서 이 경기는 포르투 사이드 혹은 무승부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 최종적으로 조합픽은 배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 전적 5승 1무 0패가 좀 걸리죠. 천적이라는 거니까 한번 일단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버풀 대 아탈란타. 그래서 지난 11월 4일 날 아탈란타 원정에서 리버풀이 원정을 갖고 이제 5대 0 참교육을 쓴맛을 보여줬고 아탈란타에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멤버보다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리버풀은 공격수는 거의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고 미드필더 이제 케이타, 티아고, 샤키리가 이제 부상 이제 결장으로 거의 확정이 거의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 반다이크, 아놀드, 고메즈가 이 선수들도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때 아탈란타랑 했을 때의 그런 수비수도 아니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격수 살라가 이번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마네 그리고 조타의 그런 활약도 괜찮고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득점을 올린 피르미노까지 공격에서는 어쨌든 이 자원이 풍부하게 많다.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리버풀이 지금 3연승이죠 리그 이번에 5대 0으로 참교육을 했던 기억을 되새겨서 물론 수비수나 미드필드에서는 조금 그때랑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공격 부분에서는 비슷하죠. 그래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탈란타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다른 팀들 다 순서대로 차례로 깨부시고 다니다가 갑자기 요새 조금 주춤한 그런 그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리그 챔스 모두 좀 저조한 상황이고 리그는 순위가 7위까지 내려갔습니다. 2위에서 7위까지 지금 내려갔죠. 순식간에. 자 그리고 미드필더 말리뇨프스키의 그런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고 그리고 수비수 칼다라 그리고 데파울리 그리고 피니치의 그런 부상자들의 전력 노수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도 그렇고 챔스도 좀 힘겨웠던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즌 초반 타 구단을 깨부시고 다니던 때나 지금이나 전술의 변화는 없이 계속 3-4-2-1 포메이션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까지 최근에도 무승부를 계속 캐면서 좀 득점력에서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전술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당시 리버풀과의 경기 때 아탈란타가 홈이었죠. 그때는 아탈란타 홈 버프도 좀 있고 홈인 것도 있고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거의 닭공을 했었는데 그때 닭공을 했다가 오히려 호되게 맞았죠. 5대 0으로.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조금 좀 약간 좀 침착하게 이번에는 또 5대 0으로 지면 안 되죠.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침착하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픽은 리버풀 승을 보는 게 좋겠다. 리버풀이 현재 홈에서 20경기 무패입니다. 그래서 리버풀 홈에서는 아탈란타가 일단 비록 그때 복수는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리버풀 그냥 승으로 가는 게 뭐 다른 거 건드리는 것보다는 제일 신뢰도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통방에 오시기 바라고요. 스포츠 조합픽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조합픽 말고도 스포츠 정보, 각종 정보들 뭐 배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22일 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NBA가 다시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뭐 소식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여기다 마지막에 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MLB 개막도 뭐 나오게 되면 일정 나오게 되면 적어놓을 거고 다른 내용들도 혹시나 드릴 내용이 있으면 여기도 마지막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